오늘부터 특수상대성 이론을 할 건데 유튜브에 EBS 다큐 프라임 빛의 물리학 1부 빛과 시간의 특수상대성 이론 1시간짜리 보고 오세요. 50분짜리 보고 오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 혼자만의 천재적인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실험이 있었어. 1900년대 빛은 파동이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미리 알고 있었고요. 빛의 반사, 굴절, 회절, 간섭 등 파동의 성질이 그대로 있는 걸 통해 빛은 파동이구나 라고 알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파동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인 매질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소리가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이 되는 것처럼 빛도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물 위에 배가 전달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강물의 흐름이 오른쪽으로 이제 10으로 간다고 치면요. 강물의 흐름이 오른쪽으로 10으로 갈 때 배 하나만 하면은 배의 속도가 20이라고 해볼게. 배의 속도가 20이라고 하면요. 강물이랑 몸을 맡긴 채 잔잔한 물에서 배의 속도가 20이고 강물이 오른쪽으로 10으로 갈 때 강물 위에서 배가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가 몇일까? 강물의 속도 플러스 배만의 속도인 30이 될 거고, 강물을 거슬러서 배가 간다면 배의 속도가 배가 오기가 어려울 테니까 강물의 속도와 배의 속도를 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는 배의 속도는 10일 거야. 그쵸? 그래서 이 마이클슨 몰리라는 사람이 강물에서의 배의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에테르를 타고 빛이 전달이 된다면 에테르와 빛의 방향이 같으면 빛의 속도가 빠를 것이고 빛이 거슬러 올 때는 속도가 느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도에 차가 생길 것이고, 똑같이 출발점에서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요 시간이 속도가 달라지니까 배 A와 배 B에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다를 거죠. 그쵸? 배가 A와 B를 같은 거리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거야. 여기가 10m, 10m라면. 그쵸?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빛이 하나는 어떻게 가냐면 그냥 쏴요. 그냥 쏴면 하나는 이렇게 해서 반사가 돼서 위로 탐지가 가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반투명 거울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위로 갈 거야. 그래서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는 위로 가는 거리는 똑같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 이렇게 처음에 거울까지 가는 거리 똑같으니까 반투명 거울에서 M1까지, 반투명 거울에서 M2까지의 거리가 같다면 요거랑 똑같은 그림인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강물의 흐름을 몸을 맡길 때는 빛의 속도가 빠르고 거스를 때는 빛의 속도가 느릴 거야. 그래서 강물과 같은 에테르가 있다면 이렇게 배가 시간이 다르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빛이 오는 시간도 다를 것이라 생각을 했어. 그 얘기 여기죠. 그래서 빛도 매질에 에테르가 있다면 빛의 속력은 에테르의 흐름 방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실험 결과 두 거울로 발사한 빛이 동시에 탐지기에 도달을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빛의 속력은 오른쪽 왼쪽 가는 요 속도가 다 똑같아요. 빛의 속도는 똑같고요. 위아래 가는 속도도 똑같고요. 에테르가 존재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실험이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타고 있을 때 그 타고 있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 빛의 속도를 측정을 하는 실험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빛은 무언가를 타고 가는 게 없었다. 그래서 에테르가 없다 라는 거를 처음에는 발견을 했고요. 그런데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에테르가 없어도 빛은 탐지기에 무조건 동시에 도달하는 게 말이 안 돼. 왜냐면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여기 있고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파란색 지구가 이렇게 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 있기 때문에 강물처럼 지구를 타고 우리가 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전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요 실험을 하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위치에 실험을 하든 요 실험이 무조건 무언가를 타고 위에 있는 상황인 거야. 그치? 에테르가 없다 해도 무언가를 타고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우리가 위에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빛의 속도가 무조건 달라져야 돼.
그래서 공정하는 방향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방향과 요 빛의 방향은 무언가 비슷한 뭔가를 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차가 무조건 생겼어야 해요. 근데 실험을 하면 항상 두 빛이 동시에 도달을 해요. 즉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이 이게 에트르가 없다는 것도 증명을 했다고 하지만 이 실험에 또한 빛의 속도는 우리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어디로 이동을 하면서 측정을 해도 항상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그러한 실험 결과를 얻었대요. 그래서 빛의 속도는 그 누가 보더라도 항상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중요하고 특이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빛의 속도를 C라고 문자로 표시하기로 해요. 결론 빛의 속도는 그 누가 보더라도 항상 C로 일정하다. 빛의 속도는 30만 km/s. 별표. 빛의 속도는 무조건 일정하다. 그래서 이 실험,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 플러스 맥스웰이 또 자기가 뭔가 공식을 하나 알아내는데 그 공식에서도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나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빛의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서 하는 얘기 이거야. 빛의 속도는 그 누가 보더라도 항상 C로 일정하다가 결론이야.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과 맥스웰의 방정식이 요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광속불변의 법칙이 사실은 상당히 너무나 이상한 얘기야. 그 누가 보더라는 요 말이 상당히 특이한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차가 오른쪽으로 기차가 가고 있어요. 자, 요거를 그냥 같이 볼까? 우리가 그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요. 이 위에 인간이 그냥 가만히 서 있다고 해봐. 오른쪽으로 이제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인간이 가만히 서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간 하나가 요거를 보고 있어요.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랑 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속도가 이미 있는 거야.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는 인간의 속도가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차 위에 있는 인간이 가만히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인간은 차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차와 같은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쵸? 똑같아. 요거 강물이랑 비슷한 거야. 강물의 흐름처럼 차를 타고 인간이 가고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요거를 똑같은 얘기. 그래서 기차만의 속도가 오른쪽으로 100이야. 기차만의 속도가 오른쪽으로 100이고요. 거기서 화살만의 속도가 200이야. 그래서 잔잔한 땅에서 화살을 쏘면 화살은 오른쪽 200으로 가요. 그리고 그 기차는 오른쪽으로 100으로 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차 안에 민수가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는 기차와 함께 민수는 오른쪽 100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민수가 가만히 있어도 민수는 오른쪽으로 100을 가고 있어. 즉 강물을 오른쪽으로 10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이번엔 기차가 오른쪽으로 100으로 가고 있어. 거기서 강물에서 배만의 속도 20을 쏘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이 기차 안에서 200이라는 것을 쏘면요. 200이라는 것을 쏘는데 이제 여기서 서로 보는 게 좀 달라. 그래서 민수가 나는 강물 안에 있으면 민수가 지금 기차 안에 있죠. 기차 안에 있는 민수만이 보면 민수는 기차의 모든 의자, 기차에 서 있는 기차 안에 있는 내가 들고 있는 활, 모든 것들이 다 멈춰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화살을 쏘면 화살은 200의 속도만으로 날아가는 걸로 볼 거야. 그쵸? 민수는 기차 안에서는 내가 나를 보면 나는 멈춰 있는 걸로 보니까 화살의 속력은 민수가 볼 때는 200으로 볼 거예요. 기차 안에 있는 민수가 보면 화살만의 속도인 200의 속도를 볼 거야. 하지만 기차 밖에 있는 영희가 보면 민수는 이미 기차만의 속도 오른쪽 100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 화살을 200으로 오른쪽으로 쐈으니까 영희가 보면 이 속도는 총 300으로 볼 거야. 왜요?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야. 강물과 같이 무언가를 타고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 두 개의 속도가 더해지는 거죠. 영희가 볼 때 이렇게 더해지는 걸로 보게 돼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화살을 쏘면 이렇게 속도가 더해져. 근데 뭐라고? 빛을 쏘면 요 기차 안에 있는 민수가 보면 빛의 속도는 요 화살만의 속도와 똑같이 빛의 속도는 C로 보이는 건 이해가 돼요. 영희의 입장에선 영희가 보면
100 플러스 기차만의 속도 플러스 빛의 속도로 우리가 볼 것 같아. 하지만 뭐라고? 광속 불변의 법칙. 빛의 속력은 그 어떤 관찰자가 측정하더라도 똑같이 C로 본다. 이게 너무나 특이한 거야. 기차를 타고서 빛을 쏘든 그냥 빛을 쏘든 뒤로 가면서 빛을 쏘든 항상 빛의 속도는 C를 본다. 이게 너무나 특이한 거야. 그래서 이게 광속 불변의 법칙 특이한 점이야.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서 너무나 특이한 거고요. 이거를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기차가 오른쪽으로 이제 속도가 상당히 빨라. 광속의 90%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밖에서 이제 빛을 쏴요. 레이저를 밖에서 빛을 쐈어.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인간이 볼 때, 밖에 있는 인간이 볼 때 빛의 속도가 어떻게 보이냐면 밖에 있는 인간이 내가 빛을 쐈는데 빛의 속도 C를 보겠죠. 안에 있는 인간이 보면 나는 지금 오른쪽으로 빛의 90% 속도로 가고 있고 즉 90의 속도로 가고 있고 빛은 원래 100의 속도야. 근데 나는 기차를 타고 이제 오른쪽으로 90의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럼 우리가 뭐야 나는 오른쪽 90으로 가면서 빛을 보면 빛의 속도가 왠지 내가 90으로 가는데 100km인 애를 보면 왠지 10의 속도로 보일 것 같죠? 왠지 0.1세로 볼 것 같지만 아니라고. 그 속도가 몇으로 본다고? C로 본다고.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아무리 빨리 가도 오른쪽으로 가는 빛의 속도가 C로 보이고요. 이번에 내가 빛을 왼쪽으로 쐈어.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땅바닥에서 보면은 빛의 속도가 무조건 C죠. 당연하고.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90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100으로 가는 물체를 보면 속도는 190으로 보죠. 근데 오른쪽으로 100, 오른쪽으로 0.9c의 속도로 가는 기차 안에서 왼쪽으로 C로 가는 빛을 보면요. 내가 보는 빛의 속도가 C라고. 빛의 속도는 무조건 C라고. 너무 특이한 거야. 그래서 빛의 속력은 정지 관찰자든 운동 관찰자든 항상 C로 본다. 너무 특이한 거고 물체의 속력은 광속보다 빠를 수 없다. 그리고 한 얘기죠. 기차가 0.8세고 민수가 빛을 앞으로 쏘아도 영희가 볼 때 빛의 속력은 1.8세가 아니고 빛의 속력이 C다. 방금 한 얘기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한 이것도 연료를 아무리 써서 물체를 가속시켜도 물체의 속력은 빛의 속력에 가까워질 뿐 빛의 속력 이상을 될 수 없다. 빛의 속력에 가까워질수록 가속시키는 데 무한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대. 지금까지 결론이 뭐냐? 그 누가 보더라도 빛의 속력은 항상 C로 일정하다. 는 게 결론이야. 그리고 이제 상대성의 원리라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자가 등속 운동을 하든 관찰자가 정지해 있든 그 관찰자가 물체를 보면 물체의 운동을 보면 물체의 운동은 우리가 공식을 써서 이제 표현을 할 건데 그 물리 법칙, 즉 우주의 법칙이 똑같다. 그래서 정지한 사람이 보던 등속 운동한 사람이 보던 공식이 똑같아요. 우주가 같은 우주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똑같이 F는 ma가 똑같이 되고요. 등가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그리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똑같이 성립해요. 우리가 요거를 쓸 거야. 그리고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는 물체에서 내가 위를 물체로 던지면 트럭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즉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순수하게 물체의 운동만 보죠. 그래서 내가 차 타고 가거나 지하철 안에서 물체 이렇게 위로 던졌다 내려올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보면은 물체가 순수하게 위로 올라갔다가 순수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물체를 보면 순수하게 위로 갔다 아래로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지만 땅바닥에 있는 인간이 볼 때는 어떻게 볼 것 같아? 기차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서 물체가 이미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물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비스듬히 떨어지는 걸로 볼 거야. 이거 이해되죠? 일단 이 두 가지, 요 두 가지 광속 불변의 법칙, 상대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유도를 해볼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이제 공의 버전을 해볼게. 요거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건데
요 얘기 계속 할 건데, 공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주선이 V가 40이야. 여기서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불 뿜으면서. 여기서 공을 순수하게 위로 던져. 30으로.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밖에 있는 인간과 안에 있는 인간이 보면, 안에 있는 인간이 서로의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인간이 보면 공은 어떻게 가요? 순수하게 위로만 가는 속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볼 거야. 이렇게 올라갈 거고 V가 30이야. 밖에 인간이 보면 어떻게 돼? 밖에 인간이 보면 공이 순수하게 위로 올라가지 않고 비스듬히 가는 걸로 보겠죠. 위로 가는 속도도 있고 우주선은 앞으로 가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요. 앞으로 가는 우주선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40의 속도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위로 쏜 속도는 그대로 30으로 있어.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공의 속도가 몇이야? 50이요.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땐 공의 속도가 50이고 얘는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날아가요. 공을 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거속시 공식을 할 건데 요 거리. 그래서 거속시 공식을 쓰면요. 여기 짧은 거리. 그래서 짧은 거리는 속도 30 곱하기 시간. 밖에 있는 사람은 긴 거리는 속도 50 곱하기 시간. 해서 우리가 물체를 던지면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긴 거리를 가도 빠른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 이 시간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은 공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똑같이 공이 위로 올라가는 시간이 똑같구나 를 되는 거고요. 대참사는 뭐냐면 이제 빛의 경우가 달라.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 빛을 쏜다고 하면, 빛이 이렇게 위로 날아간다고 하면 빛의 속도가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주선의 속도가 뭐 0.6c 라고 해도요. 빛은 위로 가는 속도가 뭐죠? c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은 위로 가는 걸로 볼 거야.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결국 위로 이렇게 가는 걸로 볼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결국 이렇게 위로 가는 걸로 볼 거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빛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걸로 일단 볼 거야. 그쵸?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러면 길을 보면 짧은 거리죠. 짧은 거리는 빛의 속도가 근데 여기서 빨라지지 않아.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해요.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해요. c로 여기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짧은 거리는 속도 c 곱하기 t1. 긴 거리는 속도 c 곱하기 t2. 해서 안에서 보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서 시간이 이게 조금 걸려요. 뭐 5초 아니 7초 라고 걸리고, 밖에서는 긴 거리를 가면 이게 실제로는 7초가 아니긴 하지만 이게 몇 배지? 잠깐만요. 이게 숫자가 빛의 속도 요구에 따르면 얘가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계산을 한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실제로 이게 몇 배지? 1.25배구나. 1.25배니까 뭐 20초 라고 하면은 요 밖에서 보면 이게 25초, 이 T2가 이제 25초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 여기 올라가는 시간이 20초 걸렸다. 안에 있는 사람 생각할 땐 지금 20초 만에 올라갔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땐 빛이 지금 25초 동안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이상한 거야. 이걸 이제 숫자 버전 말고 이제 정식 이제 유도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대천사가 단 이유는 똑같아. 빛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가 중요한데, 우주선 안에 있는 요 민호는 우주선 안에 있고요. 은수는 우주선 밖에 있고요. 은수가 볼 때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요. 정경 관찰자 은수와 등속 운동하는 민호가, 우주선에 있는 관찰자 민호가 보는 현상이 다르고요. 빛이 이게 공이 위로 갔다 아래로 오는 것처럼 빛이 위로 갔다 아래로 오는 거를 볼 건데, 우주선 안에 있는 민호 입장에선, 우주선 안에 있는 민호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먼저 우주선 안의 모든 물체가 자신과 함께 멈춰있는 걸로 보겠죠. 그 운동과 함께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멈춰있고요. 다만 창밖이 뒤로 가는 걸로 볼 거야. 나는 멈춰있고 창밖이 뒤로 가요. 그리고 시계는 바닥에 있고 시계가 멈춰있겠죠. 그리고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볼 건데, 이때 우리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거리가 일정하고 단순히 빛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다 오는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볼 거야. 요 거리를 L이라고 하면요, 요 거리를 L이라고 하면요,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요 거리는 2L이겠죠. 그래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2L이거든. 빛이 L, 2L이라는 거리는 빛의 속도 곱하기 시간. 그렇기 때문에 민호가 측정하는 시간은 C분의 2L이야. 근데 이제 우주선 밖의 인간에서 볼게요. 그래서 밖의 인간이 볼 때는 빛이 이렇게 길게 비스듬히 갔다 비스듬히 오는 걸로 보일 거야. 왜냐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빛이 이렇게 비스듬히 오른쪽 위아래로 가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때 우주선이 앞으로 이동해요. 얼마나? 요만큼. 우주선이 이만큼이 이동해요. 그래서 우주선이 이동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우주선의 속도 곱하기 시간. 우주선의 속도는 v고 그때 걸린 시간이 t니까 우주선이 앞으로 간 거리는 vt가 되고요. 이렇게 빛이 이동한 시간도 똑같이 t라고 하면 빛이 이동한 거리는, 빛의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c 곱하기 t가 돼요. 이 빨간색 전체가 ct, 초록색 전체가 vt. 그래서 그리고 여기 길이는 l, 이 길이 l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우주선 밖에 있는 은수가 볼 때는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을 하니까 빛이 왔다 갔다 할 때 빛 시계 자체가 오른쪽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빛이 결국 비스듬히 위로 갔다 비스듬히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며 이동한 곳으로 빛의 경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빛의 이동한 요거 전체가 ct, 우주선이 앞으로 간 거리가 vt, 거리는 거속시니까 이렇게 vt가 되고, 그리고 여기 시계의 길이는 l, 여기는 l. 이라고 하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쓸 수 있죠. 빛이 요거 거리를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 길이 같게 이렇게 피면요, 전체가 직각삼각형이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요 전체 빨간 색깔의 빗변의 제곱은 CT제곱은 밑변 V제곱 T제곱 플러스 4L제곱.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T제곱은 C제곱 빼기 V제곱분의 4L제곱이니까 은서가 본 시간이 요거고, 민호가 본 시간은 뭐라고? 요거. 민호가 본 시간이 뭐라고? 이거 제곱을 하면 루트 C제곱분의 2L이죠. 민호가 본 시간은 C분의 2L은 요거랑 똑같죠. 그럼 보면은 분모가 얘가 작아. 분모가 작으면 큰 값이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래서 은수가 볼 땐 이게 길다. 시간이 길고, 시간이 좋아. 이 한글 버전. 그래서 은수가 측정한 시간이 민호가 측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다. 더 시간이 길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라고 보는 거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정지형 관찰자 은수가 우주선을 보면 은수가 우주선에 운동하는 관찰자를 관측하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시간 지연 효과. 잠깐만. 시간 지연 효과, 시간 팽창 효과라 그래. 그리고 시간이 이제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흐르는 걸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은수가 측정하면 이게 25초라면 이거는 이제 민호가 봤을 때는 20초 걸렸다고 보는 거야. 똑같은 사건이 민호가 20초 걸렸을 때 민호의 느낌이 20초, 나는 이거 20초 걸렸어. 근데 은수가 볼 땐 25초 걸렸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은수가 25초 흐를 때 민호는 20초 흐르는 거야. 은수가 25년 흐를 때 민호는 20년 흐르는 거야. 은수가 250년 흐를 때 민호는 200년밖에 안 흘러요. 그러면 민호가 젊어. 민호의 시간이 느리게 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총 몇 배나 그러면 몇 배나 시간이 느리게 가냐 하는 걸 우리가 요 로렌츠 인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우리가 몇 배나 시간이 느리게 가는지를 알 수 있고요. 비율로 나타낸 거야. 요거를 로렌츠 인자라고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특수상대성 효과의 상대성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상대성 이론의 효과.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몇 배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그래서 몇 배나 느리게 흐르냐?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우리가 로렌츠 인자라고 하고요. 은수가 민호를 보면 우주선 밖에 있는 은수가 우주선 안에 있는 민호를 보면 민호가 움직이니까 민호의 시간이 감마배 느리게, 요 로렌츠 인자배 느리게 가는 걸로 보게 돼요. 거꾸로 자동차에서 창밖을 보면 창밖이 뒤로 움직이는 걸로 보게 돼요. 거꾸로 우주선 안에 있는 민호가 우주선 창 밖을 보면 창 밖에 있는 은수가 뒤로 가는 걸로 보이죠. 창 밖에 은수가 뒤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니까 은수의 시간이 감마배 느리게 가는 걸로 보게 돼요. 환장하는 거지. 내가 너를 보면 너의 시간이 느리게 가. 너가 나를 봐도 나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본대. 환장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볼수록 서로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보는 거야. 미쳤고요. 그래서 100년 전에 이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이해를 못한 거지. 그리고 근데 사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실제로 감마배 느리게 흐르는 걸로 실험을 했더니 Z기의 원자 시계를 이제 넣고서 이제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오니까 그 시계가 느리게 간대 라고 알게 돼요. 당사자는 느끼지 못함. 내가 너를 볼 때 너가 움직이면 너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이고 너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움직이는 걸로 너가 본다면 너도 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볼 것이고 근데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실제로 감마배 느리게 흐른대. 개판이죠. 아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말이 안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오른쪽 결론을 보면요. 빛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시간을 측정을 할 거야. 왜냐면 시간과 길이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민호의 입장에서는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빛이 이동한 거리가 2L이야. 이게 L이라고 하면 요 위에서 아래까지가. 그래서 빛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2L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빛이 이동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C분의 2L이 나오고 우주선 밖에서 보면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요 비스듬히 가는 요것 때문에 측정하는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러면 요 비스듬히 갈 때 시간이 요거보다 몇 배 더 오래 걸린다고 본다고? C분의 2L 요거는 원래 측정하는 시간이고 요거보다 몇 배? 감마배 오래 걸린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이렇게 비스듬히 더 가는 요 길어진 거리는 이제 원래 길이보다 몇 배 더 긴 거야? 감마배.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갈 때는 길이가 이제 길어지게 빛의 이동한 거리가 감마배 길어지니까 측정한 시간도 감마배 오래 걸린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요. 그리고 시간이 느리게 가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가긴 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자, 은수가 볼 때 정지 다 정지야. 은수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고, 민호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죠. 민호가 오른쪽으로 V로 우주선이 가요. 그쵸? 그리고 행성 T에서 행성 Q까지 갈 거야. 그래서 6광년 떨어져 있대. 이 거리가 6광년이래. 그래서 요 이제 은수가 봤을 때 요 현재 요 그림의 상황을 보면 은수가 볼 때 여기가 6광년이래. 광년이 뭐예요? 미친년인가? 한자는 그쵸. 그게 아니고요. 이게 광년이란 뜻은 미친 여자가 아니고, 자, 빛이 진행한 거리야. 그래서 여기 쓰면요, 1광년은요 빛의 속도로 1년을 진행한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거꾸로 그럼 빛의 절반의 속도로 가면 몇 년 걸려야 1광년의 거리를 갈 수 있을까? 2년이겠죠. 그러면 6광년이라는 거리는 빛의 속도로 가면 몇 년 동안 가는 거리일까? 6년이겠죠. 빛의 절반 속도로 가면 몇 년 가는 거리일까? 12년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주선의 속도가 0.6c래. 빛의 속도의 60%의 속도로 가면 0.6c. 몇 년 가에 6광년 갈 수 있을 것 같아? 2개 곱해서 6이 나오면 되죠. 요거랑 뭘 곱해야 돼요? 10년.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다면, 광년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생각을 해볼게. 그럼 정지한 P와 Q 사이의 거리가 6광년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주선이 0.6c의 우주선을 타고 행성 P에서 Q까지 출발할 거래. 그러면 이제 정지한 은수 입장에서는 6광년 거리를 우주선이 0.6c의 속도로 가죠. 그러면 10년 걸리잖아. 그래서 P에서 Q 가는데 10년 걸리는 거야. 아, 1년마다 얘가 0.6광년 갔구나. 2년 되니까 1.2광년 거리에 있네. 3년이니까 1.8, 4, 2.4, 5, 3광년. 10년, 6광년. 그래서 10년 만에 갔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은수가 지금 10년 동안 지금 가는 걸로 보고 있어. 은수가 지금 10년 동안 가는 걸로 볼 때, 은수가 25년 늙을 때 민호는 20년 늙었죠. 그쵸? 비슷해. 이제 은수가 지금 10년 동안 P에서 Q로 가는 걸 보고 있어. 그래서 지금 P에서 Q까지 지금 10년 동안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시간 지연 효과에 의해서 우주선을 타고 빠르게 운동하는 민호의 시간이 실제보다 로렌츠 인자, 감마배 느리게 흘러요.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게 현재 이 속도에서는 4분의 5배 느리게 흐르거든. 즉 10년이 흐르는 게 얘는 8년밖에 안 흘러. 그래서 10년이 흐르지만 즉 이게 거꾸로 10년보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가요. 그래서 내 시계로 지금 10년 흘렀는데 그 10년 동안 지금 우주선 안에 있는 민호는요, 슬로우 모션으로 10년 동안 천천히 지금 살고 있어. 슬로우 모션으로 10년 동안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년 흘렀다고 보고 있지만 민호는 8년밖에 안 흘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은수가 볼 때는 10년 동안 흘렀어. 근데 민호의 나이는 8년밖에 안 흘렀어. 민호는 슬로우 모션으로 지금 시간이 느리게 가고 있으니까. 거꾸로 민호 입장 이 그림 봐봐. 민호 입장
민호가 볼 때 우주선은 정지야. 창밖을 보니까 창밖이 뒤로 가. 창밖이 뒤로 가. 창밖을 보니까 내가 행성 P를 지났어. 근데 행성이 뒤로 가요. 속도 V가 0.6c요. 행성이 뒤로 가. 속도가 0.6c. 우주선의 속도만큼 창밖이 뒤로 가는 걸 보여. 상당히 특이해. 그리고 이번엔 행성 Q가 내 쪽으로 와요. 속도가 몇 초로? 0.6c요. 내가 차를 타고 가면 창밖을 보면 창밖이 뒤로 가거든. 똑같아. 내가 우주선을 보면 우주선에서 창밖을 보니까 행성이 지금 뒤로 가요. 행성이 뒤로 가고 다음번 행성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민호 입장 별표. 자신은 멈춰있는 행성 PQ가 은수가 행성 P, Q, 은수도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죠. 가 이제 왼쪽으로 V로 이제 가는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멈춰있지만 다른 세상 모든 것이 지금 움직이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행성 P, Q도 나에게 이제 내가 볼 때 움직인다. 근데 민호 입장에서 얘 시간이 몇 년 걸린다고? 8년이요. 민호는 8년밖에 안 흘렀다니까? 안 늙었어. 그래서 뭐야 나 8년밖에 안 걸렸는데? 가깝네.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그 속도가 몇이라고? 요 행성이 움직이는 속도가 0.6c죠. 그리고 얘가 몇 년이요? 나는 나 8년 걸렸는데? 얼마 안 걸렸네. 금방 가네. 10년이라더니 더 빨리 갔네? 8년밖에 안 걸렸어. 그럼 뭐야? 거리가 어떻게 돼요? 나는 그래서 민호가 느끼기에는 4.8광년밖에 안 떨어져 있구나. 거리가 이거 거리 생각보다 짧은데 너 잘못 잰 것 같아. 6광년 아닌데 거리를 잘못 보는 거야. 자, 이게 정지한 은수가 여기 다 써있죠. 정지한 은수가 은수 입장 정지한 은수가 정지한 행성 P, 정지한 행성 Q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6광년으로 봐요. 근데 민호 입장 항상 민호가 볼 땐 나는 멈춰 있고요. 우주선은 멈춰 있고요. 우주선 창 밖을 보면 창밖이 뒤로 간다고. 그래서 나는 정지해 있지만 창밖이 뒤로 가요. 행성이 P가 뒤로 가고 Q가 나한테 와요. 움직이는 행성 P와 Q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니 나는 4.8광년으로 봤다고. 길이가 짧아졌어. 정지한 관찰자가 나는 정지해 있지만 움직이는 PQ,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는 공간을 길이를 측정하면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는 공간의 길이는 수축하여 짧아 보인다. 길이 수축. 원래 길이 6광년인데 길이 수축으로 인해 얘는 4.8광년으로 본 거야. 이게 왜 그래?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근데 아까 봤을 때 시간 지연 효과에 의해서 시간이 길어졌죠. 시간이 이제 늘어져. 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생각보다 10년 걸릴 게 8년밖에 안 걸렸어. 시간이 줄었으니까 거리가 줄게 돼요. 그래서 이게 V 곱하기 이런 식이라. 우주선의 시간이 생각보다 느리게 가. 즉 100년 걸릴 게 쟤는 50년밖에 안 늙었어. 그러면은 그 거리가 이제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보다 몇 배 주냐? 그래서 감마배 시간이 늘어졌다면 감마배 시간 지연 효과가 있었다면 거꾸로 길이는 감마배 줄어요. 그래서 길이가 감마분의 1배 실제보다 감마분의 1배로 줄게 보여.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시간 지연 효과가 이게 4분의 5였거든요. 10년 이렇게 8년 흘렀다면 이제 10m짜리가 8m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5분의 4배의 길이로 보였죠. 그래서 이것도 결론.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하는 방향으로 길이가 수축되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길이가 수축되는 것은 아님. 다만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보면요. 자, 민호.
민호는 움직이거든? 움직이는. 이동하는 민호가 보면, 이동하는 민호가 행성을 보면요. 민호가 행성을 보면, 요 민호 입장. 얘네가 움직이죠. 행성이 움직이고, 행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민호의 입장에서는 얘네가 길이가 이제 수축해서 보여. 그래서 민호의 입장에서 길이가 수축해서 보여요. 실제 길이를 우리가 L0, 실제 길이를 L0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짧아 보여. 감마분의 L0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거리는 감마분의 L0 라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해서 민호가 측정하는 시간은 이제 V분의 감마분의 L을 V로 나누는 거야. 이런 시간을 측정을 하게 돼요. 은수가 볼 때는 이 행성 P와 행성 Q 사이의 거리를 실제 길이로 길게 측정을 해요. 네, 길게 측정하면 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시간은 이제 V분의 L0로 오래 걸린 걸로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은수가 보면 이게 오래 걸리고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고 민호가 측정할 때 이 시간이 이제 짧은 거야.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린다? 반대말이 뭐지? 오래 걸린다. 금방? 좋아, 금방. 그래서 자, 실제 우주선의 모습이 요래. 정지했을 때 우주선의 모습이 이랬는데, 민호가 보면 민호가 볼 때 우주선이 멈춰있거든. 우주선 안에 있는 의자도 멈춰있고 조종대도 멈춰있고 우주선 안에 있는 지금 빛시계도 멈춰있고 모든 게 멈춰있어. 그래서 원래 길이를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은수가 볼 때 우주선이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이 길이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길이가 수축돼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앞으로 움직이니까 우주선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니까 이게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수축이 되는 느낌. 근데 위아래는 같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수축되는 건 맞는데 위아래 수축은 되면 안 돼. 틀렸어. 실제 우주인의 모습 은수는 이래요. 근데 민호가 볼 때는 행성 P도 왼쪽으로 가고 행성 Q도 왼쪽으로 가고 인간도 지금 내 뒤로 막 이렇게 창밖은 모든 것들이 뒤로 가는 걸로 보니까 민호가 민호가 실제로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방향이 짜부돼서 얇아 보여야 돼. 그래서 호리호리 말라 보이고요. 근데 멈춰있는 실제 은수가 자기 몸 보면 자기는 멈춰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봐요. 근데 오답은 오른쪽 왼쪽으로 짜부되는 거 맞지만 위아래는 짜부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오른쪽 왼쪽만 짜부가 돼야 돼요. 오른쪽 왼쪽만 짜부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물체를 봤을 때 물체가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면 그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짜부되는 걸로 보여요. 그게 행성과 행성 사이의 거리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길이 수축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특수상대성 이론 결론이 뭐냐? 관찰자가 봤을 때 운동하는 물체는 그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이 느리게 가요. 내가 봤을 때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요. 관찰자가 봤을 때 운동하는 물체는요. 운동 방향으로 감마배 길이 수축을 해서 짧은 길이 원래 길이가 L0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짧아 보여. 그래서 2배 시간이 느리게 가면 2배 길이가 짧아 보여서 2분의 1 길이를 보이고 해서 감마분의 L0 길이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고유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진짜 시간, 고유 길이는 진짜 길이. 해서 고유시간의 뜻은 사건의 시작과 끝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야. 뭔 개소리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물체가 정지해 있어. 그러면 됐어. 내가 봤을 때 정지한 공간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해.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시간을 측정하면 그게 고유 시간이야.
그래서 관찰자가 봤을 때 정지에 있는 그러한 물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제대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내가 봤을 때 정지에 있는 정지에 있는 물체의 길이는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움직이는 물체는 그 시간을 움직이는 물체가 뭐 거기서 1초에 한 번씩 뭐 방방 뛴다고 해봐. 그러면은 그 사건을 측정하면 내가 볼 때는 그쪽 우주선에선 1초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1초가 아니라 2초, 3초 이렇게 시간이 지연돼서 느껴지고요. 고유 시간을 t제로라고 하면 이게 감마배 길게 보여요. 감마배 슬로우 모션에서 감마배 오래 걸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지해 있고 내가 우주선을 봤을 때 우주선 안에서 1초에 한 번씩 이제 사람이 뛴다고 해봐. 방방 뛰어. 그거를 이제 우주선 밖에서 보면 우주선 안에 운동하는 듯한 물체에서 벌어진 사건을 측정하면 이게 시간 지연 효과로 길게 측정한다. 그리고 관찰자가 봤을 때 우주선 같이 운동하는 듯한 물체의 길이를 측정을 하면 길이 수축이 되어서 감마배 짧게 측정해. 즉 감마분의 L0의 길이로 짧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고유 길이는 이제 관찰자가 정지해 보이는 물체의 길이를 측정한 값 진짜 길이 고유 길이. 고유 시간 관찰자가 정지해 보이는 곳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건을 측정하면 고유 시간. 그래서 고유 시간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상대성 이론의 이제 증거. 첫 번째, 뮤온의 이동이 있어. 뮤온은 0.99c, 광속의 99%의 속력으로 이동을 해서 매우 빠른데 얘가 원래는 우리가 잘 계산하면 수명이 이거밖에 안 돼요. 뭐 뮤온의 수명이라 그래. 수명이 요거밖에 안 돼서 요게 지나면 이제 붕괴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원래는 요 수명 곱하기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650m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이제 우주가 아니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뮤온이 날아가는 걸 뭐 600m밖에 우리가 못 볼 거라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가 땅에서 움직이는 뮤온을 보니까 뮤온이 4.6km를 이제 이동을 하는 걸 관찰한 거야. 뭐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잠깐 뒤로 가서 정지해 있는 은수가 움직이는 우주선을 봤을 때 어디 갔어? 내가 25초, 내가 뭐 25초 걸리면 여기는 시간이 느리게 가서 여기는 20초였죠. 은수가 봤을 때 25초 걸렸는데 얘는 20초밖에 안 지났어. 그게 속도가 더 커봐. 여기 우주선에서 더 극단적으로 우주선에서 2초가 지났는데 내가 볼 때 우주선에선 2초가 지났대. 근데 내가 볼 때는 25초가 이제 지나는 거야. 시간이 12배 넘게 극단적으로 여기서 느리게 흐르는 거지. 여기선 2초 지났다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 25초 지났어. 여기서 2년 지날 때 은수는 25년 지났어. 이런 것처럼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 돼.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보면은 이제 움직이는 뮤온의 수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감마가 7이라고 하거든. 수명이 7배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인간이 볼 때는 뮤온이 움직이죠. 그래서 지상의 정지한 관찰자가 보면 뮤온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는 1초 만에 죽는데 뮤온 생각은 자기는 1초 만에 죽었어. 근데 땅에서 보면 7초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 거고 뮤온이 슬로우 모션으로 7초 동안 이제 뮤온은 1초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땐 7초 동안 뮤온이 살아있는 거야. 슬로우 모션으로 7배 시간이 느리게 흘러서 뮤온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서 그래서 뮤온의 수명이 감마배 즉 여기서 7배거든요. 감마배 즉 요 문제에서는 7배야. 7배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뮤온이 이 원래 수명이 T0인데 T0가 아니고 요거보다 더 오래 사는 것처럼 지상에 있는 사람은 뮤온의 수명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감마 T0 시간 동안 얘가 살아있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시간 동안 얘가 요 속도로 움직이니까 많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상의 정지관찰자가 본 뮤온의 이동거리는 수명이 늘어나서 감마 T0로 수명이 늘어나서
그 속도 곱하기 시간을 했더니 많은 거리를 얘가 이동하는 걸로 인간이 이렇게 보게 돼요. 아, 많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뮤온의 입장에선 거꾸로, 뮤온의 입장에서 자기는 정지에 있고 자기는 정지야. 자기는 정지에 있는데 땅이 나한테 가까이 접근하는 거죠. 땅이 이동해. 땅이 나한테 오니까 땅이 움직여. 공간 전체가 움직여. 나로부터 땅까지의 공간 전체가 나한테 가까이 와. 그러면 이 전체, 땅, 공간 요 사이 전체가 접근하니까 이게 길이 수축해요. 여기서 이제 나에게서 여기 땅까지 모든 공간 전체가 길이 수축. 길이 수축으로 짧게. 그래서 뮤온은 자기는 지금 1초 만에 죽어요. 그래서 t0. 시간 동안 죽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땅이 나한테 t0만큼 그냥 오는 거야. 그래서 뮤온이 볼 때는 땅의 이동거리가 땅이 나한테 t0 곱하기 0.99c 해서 650m가 나한테 온다고 현재 뮤온은 자기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얘가 본 650m라는 것은 길이 수축. 길이가 수축해서 이게 축지법처럼 이렇게 접혀가지고 지금 뮤온이 생각할 땐 지금 650m가 요만큼이야. 650m 이만큼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걸 펴보면 이제 요만큼인 거죠. 이게 460m. 4.6km. 인간이 볼 땐 뮤온의 수명이 늘어나서 감마배, 감마 t제곱에 늘어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뮤온이 이동을 하는 걸로 보는 거고, 거꾸로 뮤온의 입장에선 땅 자체가 나에게 접근해. 그래서 나로부터 땅까지 거리가 650m인데 나는 그냥 금방 죽었어. 나는 금방 죽었는데 뮤온이 보기에는 땅이 650m밖에 안 된 짧은 거리니까 그냥 땅바닥이 나한테 짧은 거리가 그냥 왔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기상의 정지관찰자가 볼 때는 뮤온의 이동거리가 일단 뮤온의 수명이 늘어요. 감마배.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거리는 속도가 V죠. V 곱하기 시간.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 요렇게. 운동하는 뮤온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수명은 이제 짧아요. 나 금방 죽어. 1초 만에 죽어. 그래서 뮤온이 이제 땅이 나한테 얼마나 이동하냐면 그게 조금밖에 안 와요. 그래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짧으니까 v2제로만 이제 이동을 한다고 이제 뮤온은 느끼는 거야. 그래서 땅이 은근 650m밖에 안 됐어. 땅까지 거리가 가까웠으니까 땅이 나한테 그냥 가까운 땅이 멀지도 않았고 650m 나한테 와서 내가 땅에 닿은 거야. 이렇게 뮤온 입장엔 보는 거지. 그래서 보면요, 철수가 측정했을 때, 영희가 측정했을 때가 있잖아. 빛의 속력은 항상 둘이 같아요. 그쵸? 철수가 보든 영희가 보든 빛의 속력은 같아야 돼. 그리고 우주선의 길이. 그래서 영희가 볼 때는 우주선이 정지죠. 영희가 봤을 때 우주선 정지니까 길이가 제대로 보겠지. L0 길이로 제대로 측정을 해. 철수가 보면 어떻게? 철수는 우주선이 이동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길이 수축이 되겠죠. 길이 수축. 그래서 철수는 길이 수축으로 우주선이 짧아. 철수가 0보다 크다고? 철수는 우주선을 짧게 보겠죠. 틀렸고. 그럼 뮤온의 수명은 이제 맞겠네. 그래서 철수가 볼 때 뮤온이 움직이니까 수명이 길어요. 원래 1초 만에 죽는 애들인데 근데 얘네가 이제 7초를 사는 거야.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뮤온의 입장에서 1초 만에 죽었지만 내가 뮤온을 보면 뮤온은 슬로우 모션으로 1초 동안 계속 살아있으니까 1초가 아니고 7초 이런 식으로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희가 볼 때 뮤온이 자기하고 속도가 같으니까 정지한 뮤온으로 보겠죠. 그래서 영희가 보면 우주선도 정지했고 뮤온도 정지야.
그래서 정지한 뮤온이라 뮤온이 수명이 짧아요. 금방 죽어. 철수가 불 때 우주선이 움직이고 뮤온도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뮤온의 수명이 증가해요. 답은 디귿. 그래서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결국 누가 진짜 시간이 느리게 가냐. 내가 쟤를 볼 때 제 시간이 느리게 가고 제가 나를 봐도 나의 시간이 느리게 간대. 그래서 누가 진짜 느리게 가냐. 그래서 쌍둥이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요. 그래서 얘네가 서로 멀어질 때 지구와 행성을 이제 6광년짜리 지구와 행성에서 철수가 이제 지구에 있고 행성도 정지에 있어. 그래서 지구 정지고 행성도 정지고 그리고 여기 6광년 걸려있고 이제 그 영희가 이제 우주선 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6광년이라는 게 정지한 지구와 정지한 행성까지 거리면 이게 실제 고유 길이라고 할게요. 진짜 길이가 6광년이래. 영희는 이제 우주선 타고 갈 거야. 0.6c의 속도로. 그래서 이때 감마는 4분의 5고요. 영희와 철수가 1년마다 서로에게 비편지를 보낼 거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영희가 이제 지구에서 철수의 입장에서 지구에서 정지한 철수가 보면은 영희가 지금 1년일 때 0.6광년, 2년 1.2, 1.8, 2.4, 3 5년 만에 3광년 절반 갔어. 그러면 지구에서 볼 땐 영희는 10년 동안 가는 거야. 영희가 가는데 10년, 오는데 10년이죠. 아, 지구니까 파란 색깔로 할게요. 그래서 영희가 갈 때는 10년, 10년, 그래서 영희가 총 20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철수는 보는 거야. 그래서 철수가 볼 때는 2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고요. 그럼 철수가 20살 늙겠네. 그리고 철수는 이제 그리우니까 1년 지날 때마다 영희에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철수는 1년일 때 편지 쓰고 2년, 3, 4, 5년일 때 5번 편지 쓰고 10년이면 10번 썼고 20년의 세월 동안 철수는 이제 20개를 쓰는 거야. 철수는 20년의 세월 동안 영희에게 비편지를 20개 보내겠죠. 그러면 영희는 보낸 20개의 편지를 받겠죠. 일단 이렇게. 그리고 철수가 나는 20년 동안 지금 늙고 있어. 20년 동안 지금 난 늙었는데 근데 내가 20년 동안 영희를 관찰하면 그 똑같은 20년 동안 영희의 시간은 슬로우 모션으로 느리게 가. 철수 20년 흐를 때 영희는 슬로우 모션으로 시간이 느리게 가요. 몇 배? 감마배. 4분의 5배 느리게 가요. 그래서 4분의 5배 느리게 간다. 즉 20 곱하기 4분의 5배 느리게 갔어. 그럼 5분의 4 하면 이게 16년 영희는 세월이 흘러요. 자, 그래서 철수가 20년 흐를 때 영희는 16년의 세월이 흘러. 이거를 가지고 보면 이제 우주선으로 가는 영희가 보면 그래서 원래는 영희가 볼 때는 이제 지구가 움직이고 행성이 움직이죠. 영희가 볼 때 지구에서 행성까지 거리가 지구도 움직이고 행성도 움직이고 철수도 움직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돼요. 6광년이 아니고 길이 수축으로 이제 감마배 짧아져서 5분의 4 곱하기 6 이게 그 4.8이 나와요. 행성이 움직여 처음에 자신에게 0.6c의 속도로 가까워지고 돌아올 때는 이제 행성이 멀어지고 지구가 나에게 가까워지면서 0.6c로 가까이 오는 걸로 보게 돼요. 그래서 영이 자신을 정지하고 철수가 움직이는 걸로 보이며 철수의 시간이 거꾸로 이제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철수가 영희를 볼 때는 영희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보고 영희가 철수를 볼 때는 철수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보여서 그럼 실제로는 즉 누가 늙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게 요렇게 서로 그냥 서로 멀어져서 행성까지만 가면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 서로가 서로의 시간이 느리게 보이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 보통 쌍둥이 패러독스 이제 설명하는 영상을 보면 여기서 영희는 그냥 가면 끝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쵸? 영희가. 그래서 사실은 진짜 움직이는 게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진짜 움직이는 게 영희이기 때문에 영희의 시간만 느리게 가는 게 맞아요. 여기서 행성에 착륙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가속해서 0.6c의 속도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영희가 실제로 빠르게 움직이는 걸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그래서 영희만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볼 때는 서로가 서로를 등속으로 볼 때는 서로가 서로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이지만, 영희가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 하면서 행성이 잠깐 주변에 왔다가 다시 커브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서 그때 또 이제 시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실제로는 영희만 젊고 철수가 늘리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등속운동 할 때까지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누가 시간이 느리게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이제 가속을 해서 영희가 지구에서 출발하면서 우주선이 가속하고 행성에 이제 슬슬 가까워지면서 약간 브레이크 밟으면서 이렇게 한 바퀴 반으로 돌았다가 다시 빨라지려면 가속 운동을 하는 영희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같이 이용을 해서 가속 운동을 하는 영희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가속 운동을 하는 이제 중력을 받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뭐 이런 거를 다 해서 이제 영희가 실제로는 더 느리게 시간이 간대요. 잘 모르겠다. 일단 그래서 결론, 영희만 진짜 시간이 느리게 가. 영희만 시간이 진짜 느리게 가서 영희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4008광년으로 영희는 보게 되고요. 4.8광년은 뭐야, 생각보다 거리가 안 머네. 생각보다 거리가 멀지 않죠? 이것을 자기의 속도인 0.6c 곱하기 8년 해서 영희는 실제로는 이제 16년 동안 여행을 가요. 갈 때 8년, 올 때 8년, 16년 동안 영희는 여행을 가고요. 그래서 영희는 16년 동안 그리워하면서 늙어가는데, 그러면서 편지를 철수에게 16개 보내겠죠. 철수는 편지를 16개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자, 결론. 철수와 영희는 상대방에 움직여서 상대방이 시간이 서로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영희가 지구에서 행성할 때 이제 가속을 하고 행성 주변에서 속도를 좀 줄였다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지구로 올 때는 영희가 분명 이제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영희만의 시간이 느리게 가요. 영희만의 시간만 느리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영희는 16년이 흐르고 철수는 20년이 흐른다. 철수는 20년 동안 영희에게 편지를 보냈지. 철수는 20년 동안 영희에게 편지를 몇 개 보냈어? 철수는 20개 썼어. 그러면 영희는 철수에게 편지를 20개 받았겠죠. 거꾸로 영희는 16년 동안 늙었고 16년 동안 편지를 16개 썼어. 그래서 영희는 16년 동안 편지를 16개 썼고 철수는 편지를 16개 받았을 거야. 그래서 서로가 쓴 편지의 개수, 서로가 늙은 연도, 그리고 서로가 받은 편지의 개수가 다르게 돼요.